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심으로 끝내기 라니 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38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2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보시면 우리 심장은 우리 전신에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 자체에서도 우리가 심장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장 주위를 돌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동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의 역할은 우리가 심장을 근육에 돌려서 여기 안에서 관처럼 싸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여기 지나가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때의 질환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죠. 네. 이 협심증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하지 못할 때 아직 막히지는 못하고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선은 흉통이겠죠.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면서 어깨 쪽으로 퍼지면서 그런 식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흉통이고요. 그리고 협심증 여러분 약물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설화에 들어가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릴 때를 이게 협심증이 진행이 돼서 심근경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질환에서 보면 심근경색이 이게 협심증에서 진행이 되면서 완전히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나타난 것이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니트로글리세린 자체를 드셔도 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어서 빨리 병원에 모시도록 몰핀이라는 우리 진통제를 IV로 혈관으로 해서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주 인급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것은 관상동맥이 이건 협심증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을 보시면 골다공증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외선을 차단한다. 아니죠. 우리 햇빛 같은 것을 받을 수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는 골다공증에 좋은 것은 우유라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그래서 우유에 비타민 D가 함유되면 칼슘 흡수력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꼭 알아둬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이 아니라 햇빛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비타민 D 흡수를 할 수 있고요. 저체중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 체중 부하 운동 같은 것이라든지 증가시키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산책 같은 것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항혈전제 장기 복용 그리고 비타민 D 함유 섭취 음식을 이게 좋겠죠. 네. 비타민 D가 함유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연어 같은 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부 같은 거 또는 버섯에도 우리가 비타민 D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햇볕, 네, 이쪽이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를 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분을 제한한다, 기침을 하게 한다,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우리 요실금의 종류에서 우리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그 다음에 역류성 요실금이 있었죠. 이 복합성 요실금이 우리 요실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기침이라든지 웃음, 재채기, 줄넘기 등을 인해서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수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기침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줄넘기 같은 거는 제한하는 게 좋고 카페인 음료를 하면 더 방광 운동이 돼서 우리가 소변을 보고 싶게 요실금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데 이 변비로 인해서
방광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네. 그리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되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4번 보시겠습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 장애 대상자,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산책하는 판마비 대상자. 우리 여기서는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가 우리가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겠죠. 왜냐하면 척수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상에서 딱딱한 침상에서 일자로 계속 누워 있는 것이 치료 방법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다른 대상자에 비해서 우리가 침상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발생 위험성이 높을 거라고 가장 높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25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손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인데 여기가 빠졌네요. 증상은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의 기능은 우리가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가 맞겠네요. 그죠? 네. 26번 보시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곳을 좋아한다. 여기서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 대상자들 같은 경우 이제 당뇨 환자라든지 특히 감각에 대해서 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대상자는 특히 차고 뜨거운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막의 소리 전달이 고막 같은 경우도 우리 귀밖귀가 커지고 늘어지고 외기도에 가려운 거 건조증이 생기고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시각에서는 우리 수정체의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 보라색이나 남색, 파란색 같은 구분이 어려웁니다. 그래서 보남파가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 남색, 이런 파란색, 이거 황야 현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색이나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남파가 어렵고요. 그리고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라든지 빛의 순응도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곳, 노인분들은 밝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번 보시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한다. 뇌하수체의 크기가 증가한다.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된다. 공복시 혈당 수치가 감소한다. 우리 기초 대사량이 감소될 것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 그리고 뇌하수체 크기도 감소하겠죠. 인슐린 민감성은 감소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복시 혈당성 민감성 감소로 인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28번 보시겠습니다.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배변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1번이겠죠.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식사라든지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될 것 같고요. 네. 29번 보시겠습니다.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노인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현재 운동 수준이 어떤지 그 다음에 대상자의 관절 범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수준을 파악하고 운동 금기 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투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준비 운동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은 근육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라든지 기간 빈도는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정시에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도 잘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그만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네. 30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수면량이 증가한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수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짧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노인의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깬다는 것이고 수면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우리가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번이 될 것이고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기상이라든지 취침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아까 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연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공복감에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게 한다든지 그리고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라든지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고 낮 시간에 낮잠을 줄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네. 우리 31번 보시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우리 뭐가 있었죠? 10년마다. 그쵸.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우리 독감 주사는 매년 1년, 매년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1년마다. 그리고 대상포진도 65세 1회, 1년, 매년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폐렴구균은 우리 5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1회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2회까지 권해 가능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1회 가능합니다. 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2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 기간의 예산을 평가한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한다. 다른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한다.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기록의 목적을 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라든지 관리에 이 기록이 이용되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33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번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2번 시설장의 직무를 평가한다. 3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한다. 4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의 계획을 설명한다. 5번 타 전문의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건강상태 이상 시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서 지시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전문의과의 협조라든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그리고 사고 대응에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업무 보고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업무 보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되고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고하고, 그리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34번 보시겠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하필 왜 내가 죽어야 돼?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우리 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살게 하면 좋겠어. 아니야, 우리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임종의 적응 단계를 이 키블러 로스는 부정과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부정 단계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이거겠죠. 이거는 5번이 부정 단계이고, 네. 그 다음에 분노는, 왜 하필이면 더 이상,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죽어야 돼. 이런 거. 이거 분노.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그거, 너무 슬퍼. 이거 우울이겠죠. 그죠? 우울. 이제 소리칠 힘 나는 지쳤어. 이거는 수용 단계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타협입니다. 우리 손녀가 뭐 갈 때까지만, 대학 갈 때까지만, 시집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예, 그것은 타협을 할 수 있죠. 35번 보시겠습니다.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그리고 대상자의 있는 방에 조명을 꺼둔다. 베개와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이거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예, 삽입된 튜브를 이런 것을 의료인에게 제거해주고 의뢰해야 되고요. 눈을 감지 않을 경우 소미나 꺼즈를 적셔서 양쪽 눈이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어깨까지 덮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방은 약간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베개와 그거를 해주는 것은 약간 얼굴색의 변화라든지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오늘은 3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실기 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